자, 지구온난화 보자. 지구온난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 온실효과를 한번 봅시다.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효과는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역할이 온실효과야. 그러니까 온실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 자, 여기가 지표면이 있어요. 자, 쭉 이렇게 태양 에너지인데, 우리가 태양의 복사 에너지라고 그럴 거예요. 복사 에너지. 그럼 태양의 복사 에너지란 건 뭐야? 복사란 뜻이 나오면, 아, 빛이구나. 태양 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빛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를 복사라고 그래, 복사.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그냥 그대로, 자,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지표면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자, 단순하게 요 관계만 있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씨로 차가워질 거야. 그러니까 영하 18도씨로 차가워진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가 조금 극한적인 환경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처럼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지구의 대기에는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중에서 온실기체라는 것이 있다. 온실기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그 다음 CFCS. 자, 이게 CFCS가 뭘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요게 있잖아. 요거 엄청나게 많이 강조가 됐었다? 우리 고등학교 과학에서. 근데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우리 남극의 오존층 있잖아. 오존층 파괴. 그래서 오존홀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 근데 지금은 이 프레온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가 회복이 됐거든. 그래서 지금 오존층 파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아. 왜냐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 그래서 아예 대놓고 고1 과학에 오존층 파괴가 들어가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레온가스도 이 프레온가스가 뭐냐면은 보통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에 그걸 이제 온도를 차갑게 낮추기 위해서 냉매를 쓴다는 거야. 그 냉매가 주로 이제 프레온가스인데 이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에 도달해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이 프레온가스에 사용을 하지 않아. 냉매제로 프레온가스 쓰지 않아. 대체 냉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간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수증기, 프레온가스 얘네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요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 지구 대기에 온실 기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온실 기체가 흡수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통과시키기도 하지만 지표면으로 뭘 한다? 재방출을 한다. 재방출을 한다. 지표면으로. 그래서 흡수를 한 다음에 얘는 지표면으로 재방출을 해요. 일부를
다시 재방출해.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는 에너지가 많아지잖아. 열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돼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돼. 자, 만약 온실 기체가 없이 그냥 흡수한 만큼 다시 방출한다면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야. 생명체가 살기에는 아주 가혹한 환경이 되겠지. 그래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약 평균적으로 영상 15도씨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씨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하면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온실효과야. 이게 온실효과야, 온실효과. 온실효과. 자, 참고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정체는 뭐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잖아. 저온에서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빛의 중에서 적외선, 알지?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되게 온실기체들이 좋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해.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지구는 따뜻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이 온도에 맞춰서 대기의 순환이나 해수의 순환이 유지가 되면서 지구 전체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면서 자,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를 해. 자, 화석 연료는 주성분이 CH란 말이지.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계속 CO2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즉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죠. 메테인도 많아지고요. 프리온가스도 한때는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 재방출하는 요 양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온실 효과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지표면으로 재방출하는 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알지? 식물의 분포가 변화가 생깁니다. 자, 기후대의 변화가 생겨요. 기후의 변화가 생겨요. 요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한다. 알지? 이것에 의한 부작용을 묶어가지고 뭐라 불러?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 물론 지구가 이제 약 46억 년이 됐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이 기간 동안 보면 지금부터 약 18억에서 8억 년 요 사이 있지. 8억 년 전부터 18억 년 전 사이. 여기가 성캄브리아 시기잖아. 그치? 성캄브리아 시기. 그러면 이 성캄브리아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지구는 완전히 펄펄 끓는 시기였어. 굉장히 뜨거운 시기였어.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은 잘 몰라.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지구가 식으면서 고생대 때 빙하기가 나타나잖아. 그치? 그리고 중생대 때는 다시 또 따뜻해져.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리고 신생대, 자, 지금부터 7,700만 년 전부터 신생대 시작이 되면서
자, 중간 신생대한 중기부터 시작해서 후기 요 사이에 빙하기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내죠. 그래서 지금은 간빙기 시기야. 그러면 빙하기 사이 간빙기니까 간빙기에 껴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가 온다? 빙하기가 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금 시기는 지구가 빙하기로 가고 있는 시기야. 그래서 지금 지구는 추워져야 돼. 추워지는 시기란 말이야. 알지? 빙하기로 가고 있는 시기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빙하기로 가고 있다가 자,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돼?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온은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중간에 현재 요 아주 짧은 시기에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야, 지금. 하지만 지금은 현재 빙하기로 가고 있는 거야. 지구는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 추워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야. 알겠지? 바로 이제 요런 시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니까 우리 시기만 봐야겠지. 아니, 우리가 지금 100만 년 전, 100만 년 후, 몇만 년, 1만 년 후, 2만 년 후, 한 10,000년에서 2만 년이 지나면 빙하기가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 좀 그때 시기, 그때 필요 없잖아. 1000년 뒤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게 무슨 뭐야. 1000년 뒤 인류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시기에서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바로 온실 효과가 지나치게 많아졌어. 그 왜? 온실 기체가 많아져. 그의 대표적인 예가 CO2도 알겠지? CO2. 자, 같은 양일 때는 온실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메테인입니다. 같은 양이면. 근데 메테인이 아니라 CO2죠. 왜? 우리는 CO2가 워낙 많으니까, 공기 중에서. 그리고 화석연료 쓰다 보니까 CO2가 워낙 많이 발생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을 이산화탄소로 보는 거야. 그래서 CO2를 보고서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잘 봐봐. 자,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쵸? 그런데 자, 한반도 우리나라를 보면은 똑같이 증가하지만은 지구 전체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CO2가 상대적으로 좀 높죠. 왜? 우리는 대표적인 제조 국가잖아. 제조. 그치?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높낮이가 있어. 그치? 요렇게. 근데 전체 증가해. 그러면은 요 지점이 언제일까요? 화석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겨울이에요. 그럼 요 지점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여름이에요. 여름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업다운이 있지만 업다운은 계절의 영향이다. 계절의 영향이고, 자, 전체적으로 CO2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웃긴 게 뭔 줄 알아? 예전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300ppm이었어. 300ppm. 근데 지금은 400ppm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100ppm이라는 농도가 올라갔어. 100ppm이.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CO2의 배출량이 이렇게 되는데 CO2 농도가. 그런데 기온을 보잔 말이야. 자,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 근데 서울은 자, 물론 높낮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해마다 높낮이는 뭐 지구 온난화도 있게 CO2와도 관련이 있지만은 자, 이런 것도 있지. 엘니뇨나 라니냐처럼 이런 어떤 기후 현상에 의해서 어떤 애가 갑자기 막 추웠다가 어떤 애는 덜 추웠다가 어떤 여름 확 더워졌다가
자, 뭐 덜 덥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특히 요때부터 기온의 증가는 서울이 지구 평균보다 커진다. 왜? 산업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 자, 어쨌든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평균 기온의 상승과 CO2의 농도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모양이 유사하지. 그러니까 기온의 상승은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지구온난화,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됐니?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자, 먼저 첫 번째. 기온의 분포가 달라지니까 농작물의 재배지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내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부산에서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살다가,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우리 집안이 있었던 곳, 아버지 고향, 할아버지에서 우리 가족 집안들이 있었던 곳이, 자, 충청도야, 충청도. 충청북도 영동이야. 그래서 근데 그 영동이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꽃감이야. 꽃감. 그래서 꽃감은 영동과 상주, 영동 옆에 김천, 상주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 지역에 꽃감이 되게 유명해. 그래서 나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어. 감나무. 그래서 가을에 이제 감 따가지고서 그 땡감이거든. 떫은 감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깎아가지고서 이제 깎아서 껍질을 깎은 다음에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루에다 이제 널어놔. 그 널어놓으면 시간 지나면 얘네들이 점점 작아져. 물렁물렁해 이제. 그래서 자, 홍씨 아니 이제 요 꽃감이 되겠지. 꽃감. 그치? 꽃감이 되면서 자, 꽃감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 뭐냐면 약간 조금해서 겉은 딱딱한데 속은 물렁물렁한 방건씨라고 하지.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우리 막 꽃감 어릴 때 막 해먹고 막 기억나.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 얘네들의 재배지가 왜냐면은 요런 어떤 이제 그 농작물은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온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최저 기온. 그러니까 최저 기온보다 낮은 곳에서는 그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체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보통 이제 우리가 대구 사과가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과를 키울 수 있는 최대가 이제 여기였는데 기온이 이제 최저 기온, 대구인데 최저 기온인데 문제는 뭐냐? 기온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사과 재배지가 계속 위로 북상하는 거야. 즉 농작물의 재배지가 계속 위로 북상해요. 우리가 한라봉이라고 했을 때 왜 한라산이지. 그래서 제주에서 우리가 귤이라든가 감귤, 한라봉 그 제주 지역이 따뜻하니까 거기에서 키웠는데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재배지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북상하는 거야. 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이 된다. 알지? 자,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게 어떤 걸 느꼈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 잠바를 많이 입잖아. 점퍼, 그치? 그러니까 겨울에는 외투, 패딩, 여름에는 반팔이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자, 우리가 이제 뭐 바람막이라든가 잠바 같은 거. 그러니까 바람막이 얇은 거고, 자, 그 바람막이보다 약간 두껍고, 자, 그 다음에 겨울 패딩보다는 얇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이제 3월, 4월에, 3, 4, 5월에 잠바를 많이 입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옷장에 그 봄, 가을용 옷들이 말이야. 옷들이 계속 처박혀 있는 거야. 그 갑자기 추웠다가 날이 풀린 듯 하면서 하더니 갑자기 더워져. 그 우리 보통 이제 5월달 되면 반팔 입잖아. 근데 내 기억으로 나 대학 때는 5월달에 잠바 입고 그쵸 외투 걸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왜? 봄, 가을이 짧아져요. 여름이 길어져요. 그래서 여름의 길이가 113일, 123일, 135일, 150일.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여기지 123일, 넉 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름을 6, 7, 8, 9 이렇게 보잖아. 그치? 그래서 9월까지 우리는 에어컨 킨단 말이야. 작년에 좀 심했지. 10월달까지 에어컨 키고 막 살았잖아. 작년 추석 때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앞으로 여름이 더 길어져. 그래서 길어지는 여름, 자 그리고 옆에 하나 쓰자. 짧아지는 겨울. 알지? 그래서 여름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는 온대 기후였어요. 알겠지? 온대 기후인데 자 아열대 기후. 아열대는 북위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아열대라고 그래. 우리는 북위 35도잖아. 30에서 35도, 37도 요 사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온대 기후인데 어느 날 계속 기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아열대 기후. 그래서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자 갑자기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한단 말이야. 자 장마도 예전에는 장마철이면 진짜 한 3주 계속 비 왔단 말이야. 3주 내내 중간에 하루 이틀 빼고는 계속 비가 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장마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 특정 시간에만 특정 며칠 비 오고 안 오고 비 오고 하다가 장마 끝 일어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즘 다시 또 계속 비 오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후가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자 농작물의 재배지가 북상이 되고 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 이것도 문제 나와. 짧아지는 겨울, 길어지는 여름과 짧아지는 겨울. 그 다음에 온대 기후에서 뭘로 바뀐다? 아열대 기후. 그래서 아열대 기후가 특징이 뭐야? 집중호우, 스콜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또 기후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봄에 피는 꽃의 개화 시기가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계속 빨라진단 말이야. 개화 시기가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3월 달에 진달래 개나리 피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2월 말에 피기도 하고 막 그치? 짧아지고 벚꽃도 점점 짧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합니다. 상승.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라든가 눈들이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녹잖아요. 녹아서 바다에 유입되면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이 돼요. 그래서 한 몇십 년 뒤면 고양시도 바다가 될 거야. 진짜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몇십 년 뒤에 이제 그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봤더니 서울 일부까지가 잠기더라고. 인천, 고양시, 김포 여기는 전부 다 바다가 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지금은 우리가 이 대책으로 했을 때는 온실 기체의 배출을 줄이자. 그러니까 뭐냐?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책이었어. 근데 화석연료를 사용량을 줄이자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화석연료는 왜 사용해? 바로 산업이잖아, 산업.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산업하고 관련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가 활발하게, 산업이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아지지. 그럼 CO2의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국제적으로 규제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탄소 배출권 이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탄소의 배출량, CO2 배출량을 제한을 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가 맥히냐고. 당장 이것을 처음 이제 주장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걸 깬 나라가 미국이야. 트럼프. 이거 난리 아니잖아. 죽이고 싶어. 막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야.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다시 회수하는 기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번에 그거 있잖아. 며칠 전에 노벨상 발표했잖아. 노벨 화학상이 누가 받는지 알아? 바로 이 CO2, 탄소, CO2를 흡수하는 물질을 만든 사람이 노벨 화학상 탔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구온난화입니다.